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직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이직에 이제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유와 그 차이점을 알아야,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참 이직을 정말 골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 4군데, 5군데 넣어서 면접도 3, 4군데씩 보고 최종 오퍼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로 이제 골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 6군데, 7군데 그렇게 넣었는데 그래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한 경우는 면접 기회조차 많이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의 업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직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제 습관적인 이런 패턴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력서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력서, 이제 경력기술서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경력기술 부분,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헌팅 업무를 하니까 여러 사람의 이력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떤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력서를 받는데, 합격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일단은 업무가 굉장히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업무 사항이. 이게 카테고리화도 잘 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성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경,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왜 이 행동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렇게 스토리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성과를 거뒀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쉬워요. 근데 반대로 자꾸 이제 떨어지시는 분, 합격 못하는 사람, 서류에서 자꾸 탈락하시는 사람의 경력 기술서를 보면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그냥 업무를 쭉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가 했던 업무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쇼핑몰을 운영했다, 쇼핑몰 백오피스를 운영했고, 고객 DB를 관리했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했고, 고객의 소리에 게시판을 관리했고, 그러니까 했다라는 건 쭉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직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하고 봤을 때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서류에서 이제 떨어지신 분들의 경력기술서는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 가지로 좀 카테고리화 시켜서 나눠서 보기도 편하고 이제 읽는 사람도 되게 좀 파악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젝트 같은 걸 설명을 할 때도 사용자 관리 기능을 구현했다. 기존의 API를 유지 보수했다. 그러니까 성과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직무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이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마다 하셨던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쭉 쓰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력기술서를 쓰실 때는 당연히 그냥 쭉 나열을 할 필요는 있죠.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생각나는 데 쭉 적지만 업무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구분을 하고 그 구분된 업무에는 반드시 성과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력서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좀 모호한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호한 표현이란 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뭐 다양한 경험을 했다. 뭐 책임감 있게 뭐 수행을 하고 뭐 팀을 운영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SNS 마케팅과 CRM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이 SNS 마케팅을 하고 CRM 업무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나는 SNS 마케팅에서 어떤 거를 담당을 했고 아니면 CRM에서 어떤 걸 담당했고 그래서 무슨 지표를 개선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하는 일이 비슷하면 회사가 바뀌어도 내가 하는 일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기보다 차이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뭐 ABC 옮겼고 같이 인사 업무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ABC 회사의 업무 내용을 똑같이 세 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력서를 받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복사 붙이기, 나는 정말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상대방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의 부족?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건가? 이 포지션에 지원을 해서 자기가 자기 역량을 보여주면서 이 포지션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바꾸시든, 그리고 같은 업무라고 해도 회사마다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고 팀장도 다르고 일하는 사람도 다르고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감안하셔서 최대한 다른 스타일로 보이도록 뭐 순서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이제는 경력기술서 서류 통과 부분에 충분히 이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이제 경력기술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말하는 태도, 어조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전화상으로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역량이 있다. 나는 업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제안해 준 포지션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난 열심히 잘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좀 기저에 깔려 있다. 저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떨어진 이유가 뭐 업무 성과를 쓸 게 많이 없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본인 업무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면 이 면접에 가서 특히 이제 실무진 면접 같은 거에서 이 사람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딥하게 물어보게 되면 좋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했던 작성했던 경력 기술서를 완벽하게 이제 외우고 가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면접에서 난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할 때 말끝을 흐리고 자신감이 없는 어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스피치 학원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본인의 업무를 세세하게 리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 이직이고 경력직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내 강점은 뭐기 때문에 가면 난 뭘 잘할 수 있고 이걸로 결국에는 자신감과 그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실패를 맛본다. 내가 그렇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면접에 임하는 태도, 어조, 어투 이런 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직에 성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회사에 입사를 한 거고, 최종 합격 이런 오퍼 이런 것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은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면접을 보더라도 최종 합격, 마지막 파이널에 한 명이 되기 참 쉽지 않은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서류 쪽, 서류 심사 쪽의 특징, 면접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헤드헌터로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직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또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름의 인사이트라는 게 이제 생겼고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직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그 하나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략도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지 전달 방식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회사가 이 포지션을 뽑을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팀장이나 뭐 임원, 그러니까 면접관 그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도 나의 성향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만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을 잘하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회사에서 평가도 좋고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그러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진다. 그거는 아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투나 태도 이제 이런 거에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서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이제 당연히 잘 써놓으셨겠지만 그것도 혹시나 좀 수정할 부분이나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전 과정을 살펴보시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성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